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네. 다들 바쁘셔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왜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처음 PSAT 준비하는 분들한테 상세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PSAT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PSAT라는 이 시험이 공직 적성 평가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PSAT라는 과목은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퍼블릭 서비스는 공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직 적성 평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기존에는 암기형 시험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양하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공직에 알맞는 적성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인적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7급 공채 시험에 도입을 해서 지금 1차 시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PSAT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PSAT라는 과목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하는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상황 판단 과목이 있어요. 물론 이 3가지 과목이 PSAT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목 각자의 특성도 분명하거든요. 언어 같은 시험은 독해력 테스트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 형태를 보면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독해력을 테스트하거나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전략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도 이 시험을 도입을 할 때 암기 같은 걸 지향하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거를 지향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독해력보다는 지문의 어떤 정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잡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하고 올해 나왔던 시험이 지문이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뭐는 반복되냐면 얘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유형에 맞춘 전략들을 잘 세워놓고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해보는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도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많이 강조드리는 편이거든요. 혹시 용훈쌤, 네. 자료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각종 자료의 해석과 정보의 추론을 평가하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 표와 그래프 등의 수치를 비교하거나 이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수치에 대한 순발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산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자료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좀 다른 게 숫자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수치가 이제 표에도 있고 맞아요. 그래프에도 있고 그래프도 그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처럼 보고서 지문 형태로도 나오고 네네. 텍스트 형태로도 나오고 그렇죠. 수치들을 잘 캐치하고 포착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은 어떨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판단도 정보 처리가 관건이긴 합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준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상황 판단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과목보다는 조금 더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고 제가 올인원 책을 쓰면서 역대 기출문제 한 1700문제를 싹 다 뒤져봤거든요. 유형이 진짜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유형 구분 중요하고요. 각 유형별로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스킬을 써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준비해 두신다면 최근 상황 판단 100점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오늘도 없었는데 100점이 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셋이 100점 맞는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대비가 가능해진 시험이다 보니까 얼마나 정보를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기출문제 얼마나 잘 분석하는가가 중요한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황 상황을 판단은 판단해야 돼.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법조문도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 나오는 논리 퀴즈 스타일의 어떤 퀴즈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게 상황 판단이라 저는 상황 판단이 약간 쥐약이었습니다.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던. 만약에 어려워하는 포인트들 있을까요? 제가 크게 분류해봤을 때 텍스트형, 법조문형, 계산형, 규칙형, 또 나가나요? 경우형까지 네, 5가지인 건데 5개가 너무 이질적이에요. 아. 음식으로 치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원주민 음식 막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법조 문제 잘 푼다고 계산 문제 잘 푸는 거 아니거든요. 상황 판단은 교재 같은 데 보면 딱 그 강사의 시그니처가 되는 목차들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유형 구분하고 반복되는 기출 유형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가 네. 상황 판단 고득점과 가장 직결된다고 일단 유형부터가 볼수 있겠죠. 어렵다. 맞아요. 상황은. 유형 구분부터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료는 어때요? 자료는 이제 어려워할
주목할 포인트가 초시생 같은 경우는 연산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계산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저 문과생 너무 어려웠어요. 아, 네. 전부 다 문과. 네. 저도 정말 문과인데. 뼛속까지 문과생이라 숫자 판단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계산한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긴 하지만 그 계산 과정을 치밀하게 연습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에서 계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찌 보면 그 또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연산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식 세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언어 논리는 어떤 부분이 어려워할까요? 저는 사실 수험 생활할 때 언어 논리가 정말 쥐약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나마 언어만 잘하는데 언어는 초시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언어는 그냥 수능 때 봤던 스타일이니까 시간만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논리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풀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거고 초시생분들은 언어 논리 공부할 때 얘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논리라고 하면 또 논리학 소크라테스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언어 논리 유형에서 나오는 논리 문제 패턴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피셋은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보나요? 아, 피셋이 맨 처음 어디서 도입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설마요. 네. 저희가 공부했던 게 5급이잖아요. 그죠? 5급 시험에서 피셋 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04년에 도입이 됐어요. 7급에 도입된 게 20년 모의평가에서 21년에 본격적으로 국가직에 도입이 됐고요.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1차 시험에 피셋 치르죠. 1차 붙은 분들에 한해서 2차 전공 과목 시험이 치러지고 면접 있고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 공무원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어랑 한국사는 혹시 어떻게 네, 해야 되는 영어랑 거죠? 한국사 그게 자격제처럼 바뀌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 같은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한국사는 검정제로 지금 대체가 돼서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 가지고 계속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다 있죠. 2등급 이상 아마 받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형직은 점수 기준이 더 높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외형직 제외하고는 뭐 토익 700점, 그 다음에 탭스 340, GTLF도 있어요. 60 레벨 2까지 가는 거고 플렉스는 625. 사실은 가장 활용성이 높은 게 토익이다 보니까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시는 것 같고 외무 영사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외무잖아요. 토익 790도 되게 좀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다른 성적들도 다 상향 조정됩니다. 외무 영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셋 시험은 언제 보나요? 우리 7급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쯤에 치러지는데 올해 7월 19일 시행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이 원래 한 3개월 텀이 있었어요. 1차 붙으면 2차 어느 정도 기본기 닦아놓으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차 시험을 응시하시면 됐었어요. 근데 올해 2차 시험 날짜가 9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1, 2차를 같이 병행하는 거를 오래 갖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은 11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치러지고 최종 발표 12월 12일에 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됐습니다. 짧아진 1, 2차 사이의 간격을 대비해서 공부 계획을 잡아두시고 영어 점수라던가 한국사 점수 같은 거는 미리미리 따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피셋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획 잘 잡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꽈락이 있어요, 여러분. 꽈락이 꽈락. 뭐예요? 꽈락이 어떤 과목에서 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 아무리 100점 맞아도 통과가 안 돼요. 그냥 불합격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언어, 자료, 상황 세 과목 다 동등하게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셋 합격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정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점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난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는 경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22년에는 71.37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81.19, 24년에는 1행지 기준으로 86,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높은 점수 맞고도 원하는 직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지원한 직렬이 세무직인데 세무직은 어떤가요? 세무직은 경쟁률은 80점이 나왔어요.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지만 외무용사 지금 89.33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합격선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빡세게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직에만 도입되던 피셋 시험이 지방직 시험에도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방직 시험은 거의 9구점이랑 동일한 패턴으로 1차 시험이 치러졌거든요. 7급 국가직 시험 지금 그렇게 치러지지 않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27년부터는 지방직에도 적용이 돼서 똑같이 1차, 2차, 3차 나눠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비슷한 체계로 가는 것 같은데 2차, 3차에도 네. 좀 변화가 생기나요? 원래 우리 7급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은 전공 과목 4과목을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후 3차 시험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됐었는데 지금 지방직 시험도 똑같은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직도 1차에 피세 치르고 2차에 전공 과목 4과목 정도 시험 치르고 3차 면접 치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점점 피세 스타일의 시험이 공무직 쪽에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공부 계획들을 잘 짜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27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그러면 27년부터 그렇게 시험이 바뀌면 합격자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것도 좀 바뀌나요?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10배수를 합격선으로 뽑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10배수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7, 8배수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10배수 범위에서 1차 합격생은 선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고득점자 순으로 당연히 끊길 거고 컷에서 포함되는 친구들이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피셋이 도입되면 1차에서 붙고 면접에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피셋을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면제권이 주어져요. 아, 그래서 2차 붙고 3차에서 떨어진 분들은 내년 시험 치를 때 1차 시험은 면제될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닌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셋은 잘 해놔야 된다. 그럼 다음에 볼 때 시험 부담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차분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2차 시험이나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다시 시험 봐야 될 때 2차 부담보다는 1차 부담을 훨씬 더 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그렇게 면제가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 네. 이게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 하면 1차에 대한 부담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A부터 G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시험 통계나 합격선, 컷 이런 통계들 자세하게 다 활용하실 수 있고 기출문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피셋 어떤 시험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출 분석을 덜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길이 길고 어렵게 생긴 문제 넘기시고 이거 진짜 잘못된 그래서 유형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텍스트 법조문 계산 규칙 경우 중에 어떤 문제가 주어진 조건이 제일 짧을 것 같으세요? 경우형이 제일 짧아요. 왜냐면 경우는 조건 몇 개 주고 따져봐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락부락한 애들이 마음은 착하다고 가서 풀어보면 길이신가요?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저 심정 착하거든요. 네. 해커스 피셋이 합격 최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